정당 지지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말씀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붙었습니다. 오, 국민의힘이 많이 올랐네요. 국민의힘이 많이 올랐죠. 예. 자, 국민의힘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에서 변동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에는 쉽지 않지만 예. 최저치인 27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지금 여기 두 번에 11월 초 중순에 오차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힘이 열세를 보였습니다. 쭉 예. 밑으로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보기가 드물어요. 예. 예, 야당이 여당을 밀어내는 게 오차 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발생했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것도 횡보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붙었습니다. 전 이 이유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보시죠. 네,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특위 구성 성장정책 아우르는 정책개발 한다고 나서고 나서요. 국민의힘이 어디에서 오르고 있는지 조금 보시면은 네,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요. 전업주부에서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오, 많이 올랐네요. 예. 상중상에서요. 상중상에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올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야당이 계속 외치던 경제 문제에 노력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니 국민의힘도 나로 회복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통령하고는 좀 이미 국민들 시선에서는 좀 보수 지지자들은 아예 차별화를 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은 같이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시각에서 조금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예, 맞습니다. 보시면은 32%가 국민의힘이 됐을 때의 대통령 긍정률은 19입니다. 야, 아, 이게 차이가 좀 있죠. 많이 차이가 내려와 없네요. 있죠. 예. 많이 떨어지네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디커플링이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위기라고 봤거든요. 예. 저는 그 위기라고 본 이유는 그 당원 게시판 단계 문제. 단계 문제 그걸로 지금 개파 간의 갈등이 노출되면서 어떻게 보면 급소를 노출한 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오늘 아침 발표 갤럽 발표에 따르면 예.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살짝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살짝 마련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때 야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도 계속 경제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국회가 민생으로 국회는 한번 가자라고 해볼 법한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았느냐. 민생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야당이 그러면 먼저 제시할 수도 있는 당 거죠. 대표 간 회담도 추진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민생으로 손잡자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혹시 이런 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4%나 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민생 이슈가 그렇게 뭐 부각이 많이 됐던 면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2개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마 보수 정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적인 그 결과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금 한번 뭐 항소심 지나고 대법원 지나서 한번 우리 보수가 다시 한번 또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식의 약간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저렇게 4%씩이나 오른다라는 거는 좀 반사적 효과 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이제 또 한동훈 대표 친한계와 친윤계가 예. 게시판 사건으로 매우 치열하게 분쟁을 벌이면서 보수층이 결집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한테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은 사실상 실패한 대통령이고 예.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보수층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음 정권을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넘겨줄 경우 그 보수층의 많은 그 이권 청탁론자들이 또 권력 채권을 또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요. 그렇죠. 부도나죠.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한동훈을 고사시키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젊은 정치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뭔가 좀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여론 네. 지지율이 올라간 네. 게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보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민생경제 이쪽은 별로 보도도 많이 안 돼가지고 저도 지금 예. 거의 처음 볼 수준이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층의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일단 두 개를 받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보수 나름의 한동훈 중심으로의 한번 해보자 이런 좀 결집과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일 수도 있지 않나. 예. 그것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디커플링의 징조로 지금 나오고 있다. 네, 왜냐면 라는 4%라는 것이고. 거 엄청 많이 예, 뛴 예. 거잖아요, 4%는. 저도 이 단계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렇게 분란이 내홍이 본격화된다면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되게 위험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친 윤계가 힘을 못 받겠다라는 거는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지지하시는 분들도 친윤계는 거의 다 버려버린 거 아니냐 느낌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 봐가지고는 그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저는 하여튼간에 예. 지금 야당이 경제 민생을 챙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때가 뭡니까? 1심 유죄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유무죄가 야당 지도에 그다지 전혀 없습니다. 영향이. 꿈쩍을 안 영향이 한다고 봐야 전혀 돼요. 없어요. 영향이 콘크리트에 없어요. 콘크리트. 그러면 지금까지 네. 사법 리스크 해왔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 리스크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따지면 이게 인정해야죠. 예. 인정해야죠. 리스크가 뭐냐면은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결과에 의해서 당 지도가 빠진다라는 거였는데 예. 지금은 그게 영향이 없어요. 전혀 흡자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사법 피로감이다. 아, 오히려 피로감. 검사 피로감이다. 검사 예. 필요갑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피로감이라고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그럼 역풍도 불 수 있겠네요. 그렇죠. 피로감도. 그럼요. 그 이후에 지금 검사에 대한 신뢰감이 그러면 상실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무죄가 난 것은 예. 사실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불신까지도 올 수 있는 지금 여론으로는요. 예. 여론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권 분립에서 사법부는 그나마 그러면 뭐 체면은 챙겼다고 해야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정확히 읽으신 건 그 야당과 관련해서 그 와중인데 예. 여당은 내홍을 겪다가 결국 여당 대표 쪽으로 지금 일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확 결집이 좀 예. 쏠리는. 저는 여기에서 예. 가령 다음 주나 갤럽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발표할 때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그 전에는 굉장히 벌어진 모습이었는데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또 봐야죠. 관전 예. 포인트네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음 주일지 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번 조사가 나오는 거를 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